60대 남성 A씨는 30년 이상 흡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큰 불편이 없었으나 얼마 전부터 100m 정도만 걸어도 종아리에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점점 증상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은 A씨는 여러 검사를 통해 말초 동맥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네, 말초 동맥이라는 것은 이름하여 이제 다리 동맥이나 또는 이제 팔 동맥이 되게 좁아져 있거나 혹은 막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골반에 있는 장골 동맥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에 있는 동맥이 상당히 좁아져 있거나 혹은 완전히 막혀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은 주로 50세 이후에 나타나며 65세 이후 유병률이 급증하는데요. 80대의 20%를 차지할 만큼 고령 환자가 많고 특히 발과 다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당뇨병 환자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한 말초 동맥 질환 환자는 관상 동맥 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3배에서 6배 이상 높은데요. 실제로 많은 환자가 다리 문제뿐 아니라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함께 앓고 있습니다. 네, 말초 동맥의 원인은 가장 흔한 것이 동맥경화인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고혈압이거나 또는 이제 당뇨가 있어서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생활 습관적으로는 이제 흡연을 너무 심하게 오랫동안 한다거나 혹은 이제 운동 부족 또는 비만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겠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을 이야기할 때 간헐적 파행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간헐적 파행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통증이 생기지만 쉬면 사라지는 증상입니다. 운동하면 근육의 산소 수요가 늘어나는데 혈관이 좁아져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통증이 생깁니다. 통증은 보통 종아리에 생기며 병변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부위가 다릅니다. 말초동맥 질환의 증상은 아시겠지만 가장 흔한 것이 통증인데요. 우리가 보통 파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걷다가 아파서 특히 이제 종아리가 아파서 좀 쉬었다 가야 되고 또 쉬었다가 다시 걸어야 되고 이런 거를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통증을 호소할 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증의 그 성질 중에는 저리다 또는 뭐 뻣뻣하다 또는 터질 것 같다 뭐 이런 증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은 주로 하지, 즉 다리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허벅지 동맥, 무릎 뒤 동맥, 종아리 동맥이 흔히 침범되는 부위인데요. 팔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빈도는 다리에 비해 낮습니다. 특히 발끝과 같은 말단 혈관에서 혈류가 줄면 상처가 잘 생기고 치유가 어려운데요. 당뇨병 환자에서는 발 쪽 작은 혈관들이 잘 막히기 때문에 발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네, 이런 말초 동맥 질환을 얼른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우선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되게 어렵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괴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발가락이 파랗게 돼서 결국은 이제 아무런 느낌이 없게 되고 덕에 염증이 생기니까 이제 안 된 말씀이지만 그걸 절단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의 진단에 있어 가장 기본은 환자의 증상과 하지 맥박 촉진 같은 신체 검사인데요. 이후 혈압을 이용한 ABI 검사, 혈관 초음파, CT, MR 혈관 조영술 등을 활용합니다. ABI 검사는 발목 혈압을 팔 혈압과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고 비침습적으로 혈관 협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CT 혈관 조영술은 3차원 영상으로 병변 위치와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MR 혈관 조영술도 방사선 노출 없이 상세한 혈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들 영상 검사는 치료 방침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검사를 종합해 진단하고 치료 방침을 정합니다. 우선 초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혈액순환약, 다시 말하면 동맥을 좀 넓히는
혈액순환제를 복용만 해도 상당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약물로만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혈관을 좀 넓힌다든지 이런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술로 또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혈관 우회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성질환을 동반한 말초 동맥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치료법을 결정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통상적으로 수술은 정상적인 혈관끼리 연결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말초동맥질환 환자 대다수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전신 마취를 견딜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분 마취로 진행하는 시술이 유리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시술을 했는데도 환자의 증상이 다시 말하면은 이제 통증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혈관을 서로 연결해주는 인조혈관이든 환자 본인 혈관이든 이제 혈관을 서로 이어주는 그런 우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시술을 했는데 또 시술했는 내부가 스텐트 같은 관이 막힐 경우에 또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시술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막힌다든지 좁아져 있는 그 위치가 또는 길이가 너무 길거나 이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초 동맥질환은 만성 진행성 질환이라 치료 후에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을 지속하거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재협착 위험이 큰데요.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철저히 교정하고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해야 장기적인 효과가 유지되는데요. 결국 관리가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혹시 흡연을 하신다면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하고요. 만성 질환으로서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꾸준하게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꾸준한 운동이 무엇보다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말초동맥 질환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다는데 사실인가요? 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뇨가 있으시다면 증상이 크게 없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심한 동맥의 협착 또는 이제 이 만성적으로 동맥경화가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셔서 조그마한 증상이 있더라도 이제 검사를 미리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말초동맥 질환 환자는 운동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동맥질환 환자는 더더욱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혈관이 좀 좁아져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면은 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연, 운동, 올바른 식습관 같은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다리에 작은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미루지 말고 진료받아야 합니다. 결국 예방과 조기 진단이 건강한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우선 생활 습관으로서 진작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혹시 흡연하고 계시다면 금연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만성적인 운동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처방하신 대로 처방받으신 대로 혈압 치료라든지 당뇨 치료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그마한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보신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